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감찰 결과는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그다음에 법 쪽에 법률 용어는 헷갈려요. 징계 절차를 청구했고, 네.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시민단체 용어 예. 하고 검찰 법률 용어하고 어려워요. 네, 좀 차이가 있죠. 예, 감찰. 시민단체 활동할 때 저도 보면 네. 집회 제목을 갖고 2박 3일 토론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토론도 하고 술도 먹고 토론과 술이 버무림. 토론이 아니라 술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랬었나요? 자,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요즘 뭐 방송 진행도 막 하세요? 그냥 뭐 대리 진행 가끔 휴가를 가신다거나 뭐 이랬어요. 대리 진행? 예. 권한대행? 권한대행? 예. 그러면은 권한대행이면 진행자도 권한대행은 없잖아요. 진행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진행자의 권한이 많던데요, 생각보다. 그래요? 패널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서 딱 패널 이제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사고로 쳐야지 그 진행자를 딱 스카우트 되거든. 무슨 사고? 그 잘난 입을 닥치시오. 패널한테? 예. 내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안 불러. 내일 굉장히 중역들이 많이 지금 뭐 포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그래요? 예. 한번 해봤다가 영원히 그냥. 영원히 안 부르죠, 이제.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요? 예. 닥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요? 제가 아침에 들어봤는데 예. 이 원래 본 진행자에게 평소에 당했던 게 있어요. 어허. 갈굼을 당했는데 예. 그걸 오늘 패널에게 그대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신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하. 조금 전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원래 가오킹이라고 구타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들이 결국은 또 폭력 아빠가 돼요. 폭력이 예, 악순환. 그래서 폭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 진행에서도 네. 갈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봉도사님 프로그램은 늘 밝고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서 또 갈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갈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분노가 있어요. 자꾸 갈굼이라는 화를 건 내요. 비어에 쓰면 안 돼요. 지금 쓰셨는데 제가 따라. 진행자, 얼굴 빨개지셨어요. 진행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It's my mom. 증인 너무 자, 흥분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돈봉투 만찬.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예.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예.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쪽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럼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고받은 분들은 얘기하지 말고요. 경고받은 분들은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갔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남의 편, 8명 우리 편으로 인정하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있는 그대로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수사 열심히 앞으로 더 하고 재판 열심히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소유지를 책임 맡았으니 살짝 때린 척하고 이 회초를 빗나가게 할 때 열심히 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실제로 주도를 했던 건 어찌됐든 예. 이제 이영렬 지검장이랑 안태현 검찰국장이었고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굉장히 뭐 상명하고. 엄격하고 선배가 간다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또 그 자리에서 오갔던 돈봉투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바로 되돌려줬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예. 때문에 이제 감찰 결과 비교적 낮게 경고만 하고 그친 건데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정도에서 끝나고 또 법적 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영렬 전 지검장에 한해서만 뭐 이거는 청사금지법, 예.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그냥 법을 가져다가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사실 저런 정도의 고위급, 차관급 아닙니까? 예.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국민 감정이 맞고 예. 실질적으로 저는 법정신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것은 각각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평등인데 희한하게 이럴 때 보면 정말 기계적 평등을 항상 법조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법조계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못 받쳐주고. 22명 메모드급 감찰반이에요. 그런데 면직의 의미는 뭐예요? 직을 면한다. 면직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면직을 그 직은 예. 중앙지검장 혹은 그 검찰국장이 아니면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변호사로도 개업도 2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어떤 징계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나 저건 다 받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다 받죠. 중요한 게 공무원 연금인데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 퇴직금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절반은 본인이 납입한 거, 절반은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분들은 이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내서 이분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계속 돈을 줘야 돼요? 뭐 부정행위 사실 그게 저분들에게 또 거액도 아닐 것 같아요. 검찰국장이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로서 2년 동안 활동을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식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약간 로펌의 사무장으로 들어간다. 사무장 쪽으로 들어가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이런 명목으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주고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재판 받았으니 예. 아니 나 재판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안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면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넌 내 재판 절대로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징계를 받고 나왔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막상 절박한 심정에 놓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징계를 받고 나올 정도로 중간에 굉장히 중책을 맡아준 사람이면 이걸 혹시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글쎄 이제 그 두 분에게는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정말 양식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든가 좀 수행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법조계 후배들이 삽니다. 예.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저희 여쭤보면 양 아까 변호사님한테, 3시에 예. 양 변호사님께 아까 진행자예요? 아니 여기 패널인데요. 궁금한 거를 방청객이라고 하죠 뭐. 장 기자님께서 아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예. 3시에 제가 본 바로는 면직 권고라고 나왔어요. 면직 권고. 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감찰의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직 권고가 뭐냐? 면직이면 면직이지라고 했더니 그 옆에 법조인이 계셨는데 그 변호사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면직이 되는 거고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결과만 발표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이건 면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나요,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징계위원회의 내용상 수위로 봤을 때는 감찰은 면직을 권고한 거잖아요. 예. 지시한 게 아니고 징계위는 해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면직보다 낮게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여지는 열려 있는데 감찰에서 준 가이드는 자, 면직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면직 확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여서
아직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열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주 예리하셨어요. 네. 예. 보통 그건 맞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기소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어야 되는 거고 예. 이 사안은 이제 감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기소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로 뭐 감봉이나 뭐 견책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면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 면직 그리고 근데 해임될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어서 적절한 절차를 밟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은 검사로서의 직분, 공직자로서의 직분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 처지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네, 면직은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다. 해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서명도 받고 네.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도 좀 쓰고 네. 우리 돈으로 네. 우리 세금 그런 거 그런 사람들 공무원 연금 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든지 네.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그럼요. 정치 영역도 그렇고 언론 영역도 그렇고 이제 검찰까지도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여론을 받아들여서 검찰 징계위원회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장을 확 바꿔갖고요. 그럼 우리는 해임 면직이 네. 면직이 왜 부당한지 해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초점 그쪽으로 맞춰갖고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해임이 옳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요? 저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봐요. 마땅하다고 봐요? 해임이 그 말이 그 마땅하다고 말이야? 보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건 근데 징계 수위 면직 위에 뭐가 있어요? 해임죠. 그럼 해임이라고 얘기해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해. 뭐, 이거 종편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얘기랑 똑같아요. 애둘러서 해임되고 싶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양 변호사님께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비겁하게. 그게 그러니까 해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추가를 좀 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자. 아니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검찰 조직이 수긍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야 이거 정권 교체기에 재수 없이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았어. 늘 돈 봉투 돌리던 건데 하필 그때 딱 적발되는 바람에 예. 안타깝게 옷 벗게 됐고 우리 선배가 예. 자 이제 당분간 돈도 못 벌게 됐네. 야 해임이면 이게 지금 이 연금도 날려 25% 예. 이러면서 서로 부글부글 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그 해당자들이 예.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형국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이 수긍하는 해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그런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는 해봅니다. 아니었던 것 근데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정확하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법무부에서 반응이 뭐였죠? 아니 선후배들끼리 술자리 갖는 거고 수사 관행이다. 끝난 다음에 중요한 수사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는 건 관행이고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도 바로 그런 식의 대답이 예.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감찰 착수도 안 했잖아요. 하라 감찰 그랬는데. 착수 안 하니까 오죽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예.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돼 있고 옛날에 못된 그걸 관행도 아닌 걸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로서의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야, 이거는, 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해임도 해임이지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명약관화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감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뭐 위법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를 넘어가는데 했죠. 실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게 막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번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분들이 4월 21일 날 돈봉투 만찬을 했는데, 자, 4월 17일 날 이게 그냥 이 사건만 보고 돈봉투 술 먹고, 95만 원치 술 먹고, 돈봉투 주고받았다. 잠깐만 법무부의 감찰도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환부 깊숙해서 말기 암이 썩어가고 있는데 밖에 종양 상처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염증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것만 여기에다가 테라마이신 연고 바르고 저거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회용 밴드로. 암에 테라마이신 연고 바르고. 예, 밑에서 암이 썩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4월 17일 날 불구속 기소한 우병우. 그 다음에 우병우와 1000회 이상 통화했던 안태근 검찰국장. 그렇죠. 이 사안의 본질을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 안 했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누굽니까? 윤석열 네. 중앙지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들여다보고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내부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한 자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예.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딱 그것만 떼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창고 딱 붙인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왜 뇌물도 안 되고 왜 횡령도 안 되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 딱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껌값이라는 거예요. 아. 뇌물로 보고 횡령으로 보기에는 그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고 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고 무슨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최영일 평론가님 100만 원짜리 수표 제가 드릴 테니까요.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주세요. 그러고 주고 나와봐요. 당장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물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저거 나흘밖에 안 되는데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같은 것을 덮어준 것도 감사 인사 치레로 한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저걸 무슨 저게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자 아예 그걸 상상도 못 해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단언하는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걸 대가 관계라고 보기에는 그거 수사 덮어줬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의혹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100만 원의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안 보는데 그동안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으면 내부에 뿌리가 깊이 있으면 아예 검찰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들어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100만 원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왜 1000번씩이나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죠. 최영일 평론가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어때요? 22명의 감찰반이 감찰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회의록을 공개하라. 네, 그것도 당신들이 필요해 어떻게 보입니다. 덮으려고 했는지 그 뒤를 추적해보고 22명 감찰반은 재감찰하기 위한 220명 감찰반을 또 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오르시다고 보는 왜냐하면 게 엄벌에 처할 것을 이거 덮은 거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왜 정유라는 불구속이 됐지? 여기서 예. 돈봉투 만찬에 검찰 조직이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정유라 구속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비 효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 국민들에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검찰에겐 껌값이다. 검찰의 이는 얼마나 튼튼하길래. 검찰의 검값. 네. 아니 저는 지금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김영란법이 딱 등장한 순간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캔커피 하나. 교수님 더우시죠? 예.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교탁에 뭐 과자도 있고 더우시죠? 그랬어요. 뜨거운 캔커피. 아니요, 시원한 캔커피인데 그러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예. 야 고맙다.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일이다. 내가 내년에 또 너희 후배들한테 강의하려면 이거 너 마시렴. 마음만 받을게. 어허. 이게 기본이 됐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법을 두려워합니까? 캔커피 잘못 마시면 시간 강사도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이거는 아이가 학점을 주는 교수님에게 커피를 주면 이거 뇌물 아니야? 껌값이잖아. 이거야말로 캔커피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걸릴까봐 벌벌벌 국민들은 떨게 해놓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아이고 100만 원은 껌값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확한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커피숍 앞에
그 한 7, 80 넘은 할머니께서 뻥튀기를 팔고 있어요. 하나에 1,500원짜리.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좀 가슴 아파서 못 지나가니까 제가 10,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단호하게 벌 받습니다. 처벌 받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돈을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뻥튀기 살게요. 그러면서 3개만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7개를 가져가 그 순간 기사에 따다닥 끝나더라고. 9,500원. 예. 예. 7,500원이니까 어쨌든 7개를 가져가라 7개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면 됐습니다. 3개 갖다가 이제 거기 다른 분, 그 커피숍에 있는 분들도 주고 그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뭐 그냥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을 줄 알았더니 벌 받는다고 3번, 4번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야. 그게 서민의 그분들한테 100만 원 갖다 주고 껌값 주고 껌 하나 사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112 신고하죠. 간첩 나왔다고. 그렇죠. 근데 기왕에 이제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거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적용을 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정 의원께서 저한테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러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선배니까. 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바랄 게 없잖아요. 직무 연관성이 없어요. 직무 연관성도 없고 기댈 게 없다는 거 저한테. 근데 제가 사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걸릴 소지가 있어요. 왜? 뭐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태근 검찰국장은 법무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배는 아니고 하위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에 있는 하급 기관에 있는 사람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걸린다고 한 거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 돈을 준 거니까 이건 걸린다고 본 건데, 근데 이게 왜 기계적으로 말이 안 되냐면, 그날 술자리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선배기 때문에 산 거예요. 후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한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이영렬이가 격려하는 자리로 만난 거예요. 현실 지검장이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을 주면 안 되는 건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법무부가 상위 기관이니까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준 거니까 이거는 법무부의 권한 범위 내로 봐버렸어요. 이번에 발표한 대로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안태근 검찰국장에 전화해서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 발표한 그대로 따르면 건방지게 어디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게 밥을 사. 감옥 가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게 검찰국장 할 일이에요. 아니 그게 이번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감옥 가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거요? 네, 아니 이제 감옥 갈것 형사처벌해서 뭐 또 같아요. 1년에 2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아유, 받아요. 109만 5천 원 가지고 감옥까지 안 가겠죠. 그래요? 예. 네. 실형까지는 안 갈 텐데 그만큼 근데 말씀드렸듯이 횡령 대가가 그 정도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왜 껌값이니까 뇌물 그 정도를 가지고 풀어줬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왜 너무 껌값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서 그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법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시민적 눈높이와 완전히 법률가들의 틀려요. 눈높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새 학부모들도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막 빈손으로 못 가니까 뭐라도 사가야 되는데 요새는 캔커피 하나도 사가기 어렵거든요. 스승의 꽃을 못 준다. 그럼요. 스승의 날 꽃도, 물론 그 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를테면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근데 있어요. 오로지 검찰, 법조 안에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안에서는 그게 없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2명의 메모드급 감찰반을 조성을 해서 네. 기껏 한 게 당신들의 지금 면제부. 갖고 있는 인식을 존중한다. 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아깝거리니 요 정도 하자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새로운 정도- 정부가 출범해도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감찰 의지를 기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 22명 추가로 2,200명 감찰반 투입해야 된다니까. 아까 220명에서 뭐 하나 더 2,200명. 붙였어요. 하다 보니까 열받았고. 전 검사 동원되는 거잖아요. 2,000명 때면. 예. 전 그러면 검사를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 국장께서 잘 지적하신 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돼본 적이 돼본 없지 적이 않습니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디 갔지 지금 이영렬하고 안태근 잡으러 갈까 그냥.
그러고 싶으시죠? 예. 아마 그런 시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직돼서 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영렬 전 지검장 사실은 이제 좌천된 다음에 좌천이 된고 바로 그 상간에 이제 술자리가 또 뭐 예. 더 팩트인가요? 취재가 돼가지고 예. 그냥 화가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마셨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민들은 지금 술 먹을 때야, 아직도 정신 술 못 차렸네. X 먹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안택은, 이영렬 여기 한 명 더해서 이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아주 기분이 좀 찜찜한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예요. 안택은 이 전 검찰국장은 천여 차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차례 가까이 3개월이면 자꾸 6개월로 3개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제 10차례 통화가 이제 있었던 것은 뭐 이거는 너무 수상한 것이 거니와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다수 통화한 것을 특검이 같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안택은이 가장 수상하죠. 그중에 빈도로 보면 통화 빈도로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안택은 혼자 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사드 관련해서 왜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위승호 정책실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독사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자파도 나오고. 알자회도 나오고. 알자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한 명의 정책실장이 위아래를 컷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덮어씌우기, 한민국 국방장관의 면을 봐서 대신 정책실장이 뒤집어 쓰고 이제 이건 해결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총대 맨다는 얘기는 어느 조직에서나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안택은, 이영렬 두 명이 총대 맨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은 건재한 거 아닌가? 혹은 우병우 사단은 건재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 찜찜함이 예.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감찰관 이쯤 됐으면, 양 변호사님, 이쯤 됐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기계적 적용,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내부 감찰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뭐 선배들이고 또 그 같은 무리고, 물론 검찰 내에서도 이제 좀 고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술자리는 그렇다 치고 돈 봉투는 정말 잘못된 거다. 왜 그런 짓을 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뭔가를 들이댈 수도 없고,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처음 통화의 내용에서 수사까지 했는데도 별게 없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거를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닌 만찬 자리를 감찰하고 한 감찰반이 그걸 다시 뒤집어 본다는 것은 아예 수사자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감찰반 22명이 계속 비판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 공수처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중요한 게 내부 감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내부 감찰, 외부 감찰의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비처나 공수처,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자, 이게 검찰의 내부 감찰이 한계가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으니 자, 그럼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시오. 예.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럼 경찰하고 철성 검찰은 총장인가요? 네. 그분이 그렇죠.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 와중에 수사권 기소권 독립을 위해서 또 뛸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오늘 이철성 총장 같은 분이 합니다만.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랬으면 검색 순위 1위인데. 혹은 뭐 지금 수순에서는 뭐 군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국방장관이 나선다든가 그럼 모르겠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 외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신설은 매우 긴급한 문제다라는 것이 경찰이 좀 했으면 이번 좋겠네요. 기회에 이거를. 드러난 거죠. 경찰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어떤 대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시스템 자체가 안 거쳐져 있죠. 그래서 아예 상대를 못 할 거예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도 다 아니라고 보고,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말은 급 동감이 가네요. 감찰반이 저는 약간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한 것 같네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또 오히려 검찰 개혁에 시동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니들 내부에서 알아서 잘한다더니 검찰 개혁한다 그래놓고 결국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나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지가 이 생기네요. 공수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끌어낼 수도 있고. 네. 내부 감찰이 결국에는 고비처 신설의 촉매제가 되는 그러니까. 역할을 나비 효과죠, 하게 되는 나비 나비 효과. 네. 우병우가 전화한 건 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한 나비 효과였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화이트 음모론. 예. 하여튼 뭐.
자, 그런데 특수활동비 얘기해봐야죠. 네. 특수활동비, 여기 발표한 거 보니까 복잡해요. 특수활동비를 누구는 써도 되고, 누구는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게 대상자도 굉장히 그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직급도 규정되어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없는. 그렇죠. 예, 자료 없이 무자료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저는 이 기회에 이를테면 뭐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뭐 이런 차원에서 그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이를테면 영수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수증, 근데 국정원도 똑같거든요. 국정원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 규모,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비슷한 규모로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 청와대가 한 220억에서 280억쯤 그리고 전체 포함하게 되면 한 8천억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반이 국정원이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4천억을 갖고 이제 검찰도 쓰고 모토 쓰고 나머지 부처들이 이제 다른 부처들이 쓰는 거 나눠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54억 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안 쓰겠다, 돌리겠다, 반납하겠다. 일자리에 써달라 그랬죠. 단 1원이라도. 그런 거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게 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지난 참여정부 때 이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받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렇게 했대요. 한 몫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주어진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주어지는데 그걸 그냥 급여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명세서를 만들어서 쓰고 남은 것도 반납을 했었다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맞아요. 많이 반납했죠. 그렇게 해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아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9년 동안은 사실 그 과정이 생략되고 일단 준 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돈처럼 써라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냥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집에 가져가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됐냐면 법무부 안태근 국장이 이제 특수활동비 저촉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는 어차피 검찰의 일선 감독을 감독 지휘하는 부서에 있고 그걸 하고 있는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일선 검사에게 수사비 용도로 원래 용도에 맞춰서 준 거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라고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실제 일선 검사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 중에는 정말로 뭐 정말 자기 사비까지 들어가면서도 수사관들 밥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 줘라는 거지. 왜 그거를 당신들끼리 안 그래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끼리 왜 거기 가서 9만 5천 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걸 특수활동비로 쓰냐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모두 김영란법 때문에 난리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할 수 있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그 인식이.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명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현찰로 돈을 이렇게 100만 원, 7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2명의 검사는 도로 돌려주긴 했습니다만 무감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조 내부에 있는 법률 의식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가장 명징하게 네. 공직자들이 이 특수활동비, 영수증,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확증을 해주신 분이 홍준표 전 후보예요. 그렇죠. 이 돈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고 마누라가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나 선거할 때 1억 원 기타금 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은 그냥 가져가서 사비와 공비의 경계가 없이 막 섞어도 되는 돈이라는 거를 폭로해버린 상황이에요. 자, 저는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투명사를 위해서 정보 청구를 해서 공개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대목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게 제임스 본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막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비용이 집행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하나 예결을 받아서 가자니 지금 긴급한 공작, 뭐 작전
혹은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한 절반, 4천억 연간. 그다음 국방부가 한 1,000억 이상 씁니다. 검찰, 뭐 경찰 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쪽에서 많이 써요. 그럼 이게 사후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팀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여기 양지열 팀장님인데 제가 제임스 본드예요. 지금 급해가지고 뭐 스포츠카 렌트해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페라리 3억짜리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싸다구도 맞고 혼도 나고 야 그거 SM5 타도 되는 걸 왜 페라리를 탔어? 왜 폼 잡았어? 야단도 맞고 다음부터는 잘해 그러고 그 비용을 보고해야죠. 영수증이 왜 없어요? 있어야죠. 다만 사후 처리를 하면 이게 정보 공개의 기간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킵하고 있다가 국회에는 보고해야 됩니다. 자, 예결위에 6개월 후에 제출해서 우리 결산하겠습니다. 혹은 이게 뭐 정보위가 될 수도 있고 국방위가 될 수도 있어요. 법사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나중에 사후 처리돼서 킵돼서 아, 비용 집행은 정당했네. 혹은 이번에 썼으니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좀 아껴 쓰게 20% 절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꼬리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이 썩어요. 그러니까 막 써도 증빙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부득이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마치 영수증 없는 게 정당해라고 지금 와전돼 버린 거예요. 아니 이를 고쳐야 됩니다. 특수활동비가 이제 주로 정보기관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하는데 옛날에 정보비라고 했죠. 정보비 형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 이번에 활동해갖고 어디 저기 그 룸사롱에서 성매매 한다는데 좀 파악을 해봐라. 근데 그 100만 원 주면서 룸사롱에서 술 먹은 거 꼭 영수증으로 청구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정보비라고 하는 건 그런 명목이 부득불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 그건 자기가 영수증 없는 건 명시를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를 수첩에다 써서라도. 그래서 돈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 것에 대한 영수증을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사용처, 꼬리표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가지 검찰 내용을 발표한 거 보면 또 내용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법적으로도 잘못된 문제가 된 게 또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쓴 게 왜 불법이 아니냐면 검찰국장이 법무부 장관 위임을 받아서 일선 검사의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가서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되는데 검찰국장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행정에 관한 문제도 아닌 수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줘붓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특수활동비를 사실 진짜 필요한 밑에 깔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돈줄을 꽉 치고 속된 말로 자기 이뻐하는 사람한테는 찔러줄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직관리비. 그러니까 세상에 돈처럼 사람 관리하는데 가장 최고인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그렇게 쓰이도록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옛날에 판공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만 회식 많이 해. 너희는 일 못하니까 하지 마. 이런 거죠. 일선 검사 중에는 특수활동비 구경도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실제로. 그 검사하고 친한 우리도 구경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 징계위원회 어디에 열려요? 검찰에 열리는 겁니까? 법무부에 열리는 겁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 열려야죠. 징계위원회. 행정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 자리도 이제 신임 검찰국장이 아마 그런 부분을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신임 검찰국장. 예. 봉욱. 아니요.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 박균택. 유일한 호남. 광주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거고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결과만 발표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이건 면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나요,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징계위원회의 내용상 수위로 봤을 때는 감찰은 면직을 권고한 거잖아요. 지시한 게 아니고 징계위는 해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면직보다 낮게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지는 열려 있는데 감찰에서 준 가이드는 자, 면직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면직 확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여서 아직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열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주 예리하셨어요. 네. 보통 그건 맞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기소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어야 되는 거고 이 사안은 이제 감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기소라는 겁니다. 사실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로 뭐 감봉이나 뭐 견책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면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 면직 그리고 근데 해임도
해임될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어서 적절한 절차를 밟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은 검사로서의 직분, 공직자로서의 직분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 처지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네. 면직은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다. 해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서명도 받고 네.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도 좀 쓰고 네. 우리 돈으로 네. 우리 세금 그런 거 그런 사람들 공무원 연금 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든지 네. 그럼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그럼요. 정치 영역도 그렇고 언론 영역도 그렇고 이제 검찰까지도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여론을 받아들여서 검찰 징계위원회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장을 확 바꿨고요. 그럼 우리는 해임 면직이 네. 면직이 왜 부당한지 해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초점 그쪽으로 맞춰갖고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해임이 옳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요? 저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봐요. 마땅하다고요? 해임이 그 말이 그 말이야, 마땅하다고 그게? 보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건 같은데 징계 수위 면직 위에 뭐가 있어요? 해임이죠. 그럼 해임이라고 얘기해 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해. 뭐, 여가 종편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애둘러서 해임되고 싶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양 변호사님께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비겁하게. 그게 그러니까 해임이 마땅하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감찰 결과는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그다음에 법조계 법률 용어는 헷갈려요. 뭐, 징계 절차를 청구했고 네.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시민단체 용어 하고 검찰 법률 용어하고 어려워요. 네, 좀 예. 차이가 있죠. 예, 감찰. 시민단체 활동할 때 저도 보면 네. 집회 제목을 갖고 2박 3일 토론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토론도 하고 술도 먹고 토론과 술이 버무림. 토론이 아니라 술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랬었나요? 자,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요즘 뭐 방송 진행도 막 하세요? 그냥 뭐 대리 진행 가끔 휴가를 가신다거나 뭐 이랬어요. 대리 진행? 예. 권한대행? 권한대행? 예. 그러면은 권한대행이면 진행자도 권한대행은 없잖아요. 진행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진행자의 권한이 많던데요, 생각보다. 그래요? 패널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서 딱 패널 이제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사고로 쳐 이제 그 진행자를 딱 스카우트 되거든. 무슨 사고? 그 잘난 입을 닥치시오. 패널한테? 예. 내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안 불러. 내일 굉장히 중역들이 많이 지금 뭐 포진하고 있는데 그래요? 정치권에. 예. 한번 해봤다가 영원히 그냥. 영원히 안 부르죠, 이제.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요? 예. 닥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요? 제가 아침에 들어봤는데 예. 이 원래 본 진행자에게 평소에 당했던 게 있어요. 어허. 갈굼을 당했는데 예. 그걸 오늘 패널에게 그대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신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하. 조금 전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원래 가오킹이라고 구타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들이 결국은 또 폭력 아빠가 돼요. 폭력이 예, 악순환. 그래서 폭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 진행에서도 갈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봉도사님 프로그램은 늘 밝고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서 또 갈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갈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분노가 있어요. 자꾸 갈굼이라는 화를 건 내요. 비어에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쓰셨는데 제가 따라. 진행자, 얼굴 빨개지셨어요. 진행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It's my mom. 증인 너무 자, 흥분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돈봉투 만찬.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예.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예.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고받은 분들은 얘기하지 말고요. 경고받은 분들은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갔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남의 편, 8명 우리 편으로 인정하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있는 그대로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수사 열심히 앞으로 더 하고 재판 열심히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소유지를 책임 맡았으니 살짝 때는 척하고 이 회초를 빛나게 할 테 열심히 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실제로 주도를 했던 건 어찌됐든 이제 이영렬 지검장이랑 안태근 검찰국장이었고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굉장히 뭐 상명하고 엄격하고 선배가 간다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또 그 자리에서 오왔던 돈봉투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바로 되돌려줬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찰 결과 비교적 낮게 경고만 하고 그친 건데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정도에서 끝나고 또 법적 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영렬 전 지검장에 한해서만 뭐 이거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그냥 법을 가져다가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사실 저런 정도의 고위급, 차관급 아닙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국민 감정이 맞고 실질적으로 저는 법정신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것은 각각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평등인데 희한하게 이럴 때 보면 정말 기계적 평등을 항상 법조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법조계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못 받쳐주고. 22명 메모드급 감찰반이에요. 그런데 면직의 의미는 뭐예요? 면직을 면한다. 면직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면직을 그 직은 중앙지검장 혹은 그 검찰국장이 아니면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변호사로도 개업도 2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어떤 징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건 다 받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다 받죠. 중요한 게 공무원 연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 퇴직금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절반은 본인이 납입한 거, 절반은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분들은 이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내서 이분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계속 돈을 줘야 돼요? 뭐 부정행위 사실 그게 저분들에게 또 거액도 아닐 것 같아요. 검찰국장이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로서 2년 동안 활동을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식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로펌의 사무장으로 들어간다. 사무장격으로 들어가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이런 명목으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주고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재판 받았으니 아니 나 재판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안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면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넌 내 재판 절대로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징계를 받고 나왔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막상 절박한 심정이 놓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징계를 받고 나올 정도로 중간에 굉장히 중책을 맡아준 사람이면 이걸 혹시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글쎄 이제 그 두 분에게는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정말 양식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든가 좀 수행을 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법조계 후배들이 삽니다.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저희 여쭤보면 아까 3시에 양 변호사님께 아까 진행자예요? 아니
여기 패널인데요. 궁금한 거를 방청객이라고 하죠, 뭐. 장 기자님께서 아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예. 3시에 제가 본 바로는 면직 권고라고 나왔어요. 면직 권고. 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감찰의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직 권고가 뭐냐, 면직이면 면직이지라고 했더니 그 옆에 법조인이 계셨는데 그 변호사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면직이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한 가지 추가를 좀 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자. 아니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검찰 조직이 수긍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야 이거 정권 교체기에 재수 없이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았어. 늘 돈 봉투 돌리던 건데 하필 그때 딱 적발되는 바람에 예. 안타깝게 옷 벗게 됐고 우리 선배가 예. 자 이제 당분간 돈도 못 벌게 됐네. 야 해임이면 이게 지금 이 연금도 날려 25% 예. 이러면서 서로 부글부글 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그 해당 자들이 예.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형국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이 수긍하는 해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는 해봅니다. 아니었던 거 근데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정확하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법무부에서 반응이 뭐였죠? 아니 선후배들끼리 술자리 갖는 거고 관행이다. 수사 끝난 다음에 중요한 수사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는 건 관행이고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도 바로 그런 식의 대답이 예.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감찰 착수도 안 했잖아요. 하라 감찰 그랬는데. 착수 안 하니까 오죽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예.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돼 있고 옛날에 못된 그걸 관행도 아닌 걸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로서의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야, 이거는, 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해임도 해임이지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근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명약관화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감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뭐 위법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죠. 이해하고 얘기를 넘어가는데 했죠. 실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게 막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번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분들이 4월 21일 날 돈봉투 만찬을 했는데, 자, 4월 17일 날 이게 그냥 이 사건만 보고 돈봉투 술 먹고, 95만 원치 술 먹고, 돈봉투 주고받았다. 자, 그럼